어떤 식으로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면은 저는 징징대다 끝난 시즌이라고 봤습니다. 모처럼 KBL 팬들이 역정내지 않는 KBL 감독의 부드러운 작전 지시를 선수들이 이행하는 장면을 봤던 예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번 느꼈던. 네, 역시 공은 드물다. 그나마 LG에게 그래도 좀 강점이 있다면 원희를 그래도 잘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마레이예요. 기대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벚꽃 같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6강에서는 그래도 좀 하나 싶었는데 이 4강 되니까 벚꽃이니까 같이 져버린. 배트맨 구매한도도 이제 10만원. 더 재미있고 건전하게 이용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오늘은 KBL 정규 시즌 마무리와 함께 다양한 썰들을 나눠볼 텐데요. 스포츠 썰티타카 농구편 게스트로 역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농구 칼럼니스트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님이신 우리 손대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 전에 한번 모시고서 시즌 끝날 때쯤 또 모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두 분이 남기신 그 방송에 남기신 말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거리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가려고 똑같은 팀을 가려고 그러는데 KCC. 네. 저는 DB와 LG 중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L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강 프로비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있어요. 먼저 정규 시즌을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정규 시즌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번 느꼈던. 네, 역시 공은 드물다. 네, 그래서 스포츠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승 후보로 유력했던 팀들이 다 몰락을 했고 네. 또 예상 밖의 팀들이 선전을 하고 그러면서 판도가 많이 뒤집혔던 시즌 같습니다. 맞아요. 네, 순위 싸움이 치열했죠. 네. 2위 싸움도 끝까지 갔고 6강 플레이오프 티켓도 거의 시즌 막바지까지 가야 결정이 됐을 정도로 평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순위 싸움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심판 콜의 기조 자체가 또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순위 싸움이 재밌게 펼쳐져서 그래도 KBL 팬들이 끝까지 재밌게 봤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일단 우승 후보로 뽑혔던 원주 DB와 이제 부산 KCC 이 두 팀이 아예 플레이오프 탈락을 해버렸죠. 네, 예상 무슨 일이 바뀌었죠. 있었던 겁니까? 일단 KCC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기에 네. 멤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뭐 높이가 보강되고 네. 또 테크니션인 디온테 버슨이 왔기 네. 때문에 더 잘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한 몇 분 정도 생각이었는데 네. 나가리 됐죠. 네, 완전히 이제 꼴찌가 됐죠.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네. 냈죠. 뭐 그 정도면 꼴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뭐 버튼 선수가 일단은 팀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최준용과 송교창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절반 이상을 뛰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렵게 시즌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 없는 전력에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또 원정을 오가다 보니까 더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또 조직력이 부족한 팀으로 남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도 엄청 기대 많이 되지 않았었나요? 네, 뭐 데려올 때 기대감 반 그리고 걱정 반이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거기서부터 꼬였다고 봐야죠. 네,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뭐 손대범 위원은 KCC가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무모한 그 말을 한 뒤에 며칠 뒤에 네. KCC 프로필 촬영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드리블 같은 거 무릎 꼽히면 찍잖아요 사진을. 네, 근데 이 선수가 무릎을 못 꼽히더라고 사진을. 서서 드리블을. 서서만 찍고 있어 사진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큰일 났다. 네, 빨리 선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옛날 기록일 뿐이고 저는 그 뒤에 우승 후보를 바꿨습니다. 네. DB는 우리 또 손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누아쿠가 럭비공 같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 기사를 찾아보니까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 이관희 선수가 잘 달래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는 예측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정말 시즌 내내 불협화음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오누아쿠로 인한 불화설도 있었고 또 트레이드로 팀을 거의 갈아엎다시피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결국에는 6강 싸움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 주목해야 될 팀으로 서울 삼성 썬더스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는데 삼성 썬더스가 주목은 해봤는데 뭔가는 없었다. 그렇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4년 연속 최하위가 KBL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다음 시즌 잘하려면 뭐가 보강이 돼야 될까요?
뭐 1부터 10까지 오케이. 네,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 팀은. 그 정도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대성 선수가 다음 시즌에 부상에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그래도 몇 승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은 둥그니까 또 다음 시즌 기대해 봐야죠. 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즌에 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젊은 선수들도 잘했지만 또 SK의 국내 선수 MVP를 받았던 안영준 선수, 네, 트리플 더블도 달성했었고 네. 또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멋진 덩크도 찍을 줄 알고 여러모로 좀 모든 감독들이 또 모든 팬들이 우리 팀으로 좀 데리고 싶어 하는 선수, 네, 그런 유형이었는데 저는 뭐 안영준 선수가 없었더라면 SK의 최단 경기 우승 확정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영준 선수의 파트너였던 자밀 원희. 사실 이거. 이번 시즌은 자밀 원희로 시작해서 원희로 끝난 시즌이 아니었나. 약간 또 해줘 원이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조현일 위원이 중계했던 경기인데 4강전 4차전 KT와의 경기인데 전희철 감독이 자, 오늘 작전은 원희.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은 원희한테 40점 해. 전반에 20점, 후반에 20점. 근데 실제로 경기에서 전반에 19점, 후반에 21점을 포함시키면서 40점으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리바운드 18개. 네. 근데 최고의 무기를 쓰는 게 사실 단기전에서 맞는 전략이긴 한데 감독이 해달라고 하는 선수도 대단한 거고 네,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불협화음 같은 거 없어요? 감독님 말 잘 듣고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은 전희철 감독과도 뭐 호흡이 좋고 국내 선수도 잘 살려주고 뭐 잠깐 은퇴설이 나돌기도 해서 SK 팬들을 좀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뭐 지금도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고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자. 경기 내적으로는 자밀 원희는 뭐 약점이 없는 선수죠. 저 몇 년째 똑같은 팀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 것은 정말 대단한 위력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이 선수 실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플러터를 장착하더니 스텝백 3점을 던지기 시작하고 또 수비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어시스트까지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뭐 트리플 더블도 기록했고 또 올스타 MVP도 차지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상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SK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사실 좀 아쉬웠잖아요. 아무래도 6강 플레이오프에서 KCCA에서 탈락한 것이 약간 선수들의 큰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재현 선수가 또 수비 한 축을 맡으면서 약간 수비 조직력부터 다듬었던 것이 좀 큰 힘이 된 것 같고요. 또 신인 선수인 김태훈 선수가 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또 SK의 또 숨은 원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과 수비가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진 팀,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항상 SK는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 네, 우리의 라이벌은 우리다. 뭐 다른 팀들의 전력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팀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을 만큼 독주했고요. 또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KCC에게 졌던 게 에너지의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베테랑들을 좀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선수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김태훈 같은 선수들을 드래프트로 뽑고 또 연건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완전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팀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그런 시즌이었죠. 네, 보통 보면은 이 3쿼터를 리드 당하면서 끝난 팀들은 대부분 4쿼터에 못 뒤집거든요. 이 3쿼터까지 밀렸다는 건 뒤집을 만한 힘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SK는 3쿼터를 지면서 끝내도 4쿼터에 어김없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반전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강점 같고 딱 한 번의 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 3연패를 당했는데 그때 전희철 감독과 비디오 분석팀이 수천 개의 비디오 클립을 준비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교육시켰다고 하죠. 다시 분석을 시키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또 어떻게 던져야 될지 또 이런 부분을 좀 정신야세를 좀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의 용병술이 시즌 내내 빛난 팀도 역시 SK일까요? 네, 뭐 SK를 제일 첫 손에 꼽아야겠죠. 네, 말씀하셨던 그런 뭐 비디오 분석도 그렇고 그쵸. 자밀원희 같은 선수를 영입해서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써먹지 못하는 팀이 태반이거든요. 또 한 팀 말씀드리고 싶은 팀은 한국가스공사. 네, 뭐 강혁 감독의 작전 지시를 선수들이 마치 로봇처럼 딱딱 이행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모처럼 KBL 팬들이 역정내지 않는 KBL 감독의 부드러운 작전 지시를 선수들이 이행하는 장면을 봤던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네. 저는 조현일 위원님 너무 공감되는 게 항상 작전 타임 가면은 감독님의 승이 이만큼 나 계시잖아요. 강영 감독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 손대범 위원님은 혹시 다른 감독님
좀 짚으실 감독님은 없으실까요? 전 조상현 감독을 좀 꼽고 싶은데 조상현 감독님. 사실 LG 같은 경우는 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르긴 했지만 애초에 구성했던 시즌 플랜과는 완전히 좀 어긋난 상태입니다. 베테랑 슈터들인 이 전성현, 네. 이 두경민을 영입하면서 네. 조금 더 활약을 더하려고 했는데 정작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는 1분도 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을 좀 어쩔 수 없이 더 길게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완벽하게 장착시키면서 또 젊은 선수를 성장시켰다는 점, 그리고 다시 챔피언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조상현 감독의 이런 계획성이라든지 뭐 조직력을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규 시즌은 한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난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좀 짧은 감상평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1위와 2위가 챔프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 때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고, 비록 뭐 패하긴 했지만 수원 KT의 허운 선수의 활약, 키가 작은 단신 가드인데 정규 시즌 때보다 야투 성공률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허운 선수 없었더라면 아마 KT의 플레이오프는 좀 처참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허운 선수가 혼자 팀 공격을 이끌고, 그리고 또 SK를 상대로도 1승을 또 따내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좀 기대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벚꽃 같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6강에서는 그래도 좀 하나 싶었는데 이 4강 되니까 벚꽃이니까 같이 져버린 이 현대모비스의 쇼농 같은 선수들. 사실 6강 때는 꽤 잘했거든요. 근데 이 4강에서 이제 또 강팀을 만나니까 또 어김없이 또 조용해지고,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쉬웠고요. KT도 마찬가지로 좀 시즌 내내 우리 해먼즈 정말 착한 선수다 했는데 착하면 뭐합니까?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페리스 베스가 농구는 잘했는데 성격이 안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 정반대가 됐어요. 성격이 참 좋은 선수 뽑았다고 다 칭찬이 잦아있는데 플레이오프 되니까 너무 농구 못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원희한테 완전히 잡아먹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했던 선수들이 벚꽃처럼 완전히 져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은 특히 좀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질 경기는 좀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정관장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3대 0으로 이긴 팀들은 또 체력 소모가 덜했고, 오히려 오래 쉬었던 4강 플레이오프 팀들을 꺾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3경기 만에 이기고 4강 올라갔는데 또 3경기 만에 졌거든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긴 해요. 모비스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닌 전력에 비해서 너무 보여준 게 없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시즌 내내 클러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뭔가 작전이 좀 부족하다, 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 평가가 계속 플레이오프까지 가다 보니까 울산 팬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거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시려고. 함지훈 선수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은퇴 이야기는? 아직 오피셜하게 결정되진 않았는데 사실 시즌 내내 그런 말이 있었죠. 이번 시즌이 함지훈을 보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또 실제로도 이제 누적 기록상에서 굉장히 탑에 오를 정도로 많은 기록도 새로 세웠는데, 사실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좀 더 뛰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한 2년 정도 더 뛰어도 여전히 탑 클래스가 아닐까 싶은데 시즌 내내 사실 함지훈 선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된 것도 함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쉬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챔피언 반지가 뭐 많긴 하지만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이고, 그렇죠. 또 감독,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서 또 거치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챔피언 결정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뜨거운 승부처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창원 LG는 리그에서 가장 좀 전도 유망하고 젊은 백코트를 지니고 있거든요. 유기상, 양준석, 그리고 또 뭐 정인덕 선수도 있고, 물론 뭐 4번이지만 타마요 선수도 있고요. LG의 이 젊음이 좀 SK의 노련미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래서 저는 유기상 그리고 양준석 선수가 김선영 선수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숨을 헐떡이게 만드느냐, 백코트 싸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LG의 칼타마요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LG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필리핀 이 아시아 쿼터 선수인 타마요의 존재인데, LG가 사실 리바운드라든지 뭐 인사이드 득점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늘 고전했었는데 타마요가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거든요. 근데 정규리그 때는 사실은 많이 고전했어요. 왜냐면은 이 SK랑 맞붙을 때마다 이 마레이 선수가 못 나온 경기 또 있었고, 이 파울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타마요 혼자 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좀 고전한 게 있었는데, 이번엔 마레이 선수가 다 있다 보니까 이 타마요 선수가 조금 더 활개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을 SK가 어떻게 감당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최부경 선수도 그렇고 오세근 선수도 그렇고 나이도 많고 또 부상을 안고 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타마요의 이런 야생마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좀 시리즈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냥 하던 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LG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LG는 웬만하면 달리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수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그나마 LG에게 그래도 좀 강점이 있다면 원희를 그래도 잘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마레이예요. 네, 그런데 또 LG 입장에서는 마레이가 거의 뭐 KBL의 돈치치처럼 모든 심판 콜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마레이는 이제 무슨 판정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비디오 보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럼 챔피언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저는 그래도 정배로 SK 나이츠가 네, 세상 두 번째 통합 우승 거머쥐고 자밀 원희가 이제 정규리그 올스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모두 거머쥐는 외국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LG를 네, 기억하시죠? 제가 LG를 처음부터 우승 맞아요. 네. 뭐 손대범 위원의 KCC는 이미 뭐 8위, 9위 몇이었죠? 네. 그때 주목하는 팀으로 서울 삼성 썬더스를 찍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LG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밀었는데 우선 뭐 LG의 홈 자체가 워낙 또 아무리 경험이 많은 SK 선수를 하더라도 지금 LG의 경기장 분위기 미쳤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젊은 선수들 2001년생 선수들이 주축이에요. 네, 그래서 젊음으로 저는 SK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거 또 진검 싸움이 됐네요. 네. 두 분의 진검 싸움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면은 저는 징징대다 끝난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센데. 예, 1라운드부터 네. 하드코린이 없는 용어를 꺼내가면서 심판 판정 거칠다라고 불만이 많았었고 그 기조가 4강까지 이어졌다는 거. 사실 플레이에 집중해야 될 플레이오프 때 오히려 심판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심판 징계 내렸냐 안 내렸냐 그거에 집중했던 그 정도로 과열됐던 시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불만만 터트리다 끝난 시즌 같고 또 선수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구단에서 다발적으로 이 불화설이 나돌았던 시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징징대다 끝난 시즌이다. SK만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 그런 설득의 작업들, 서로 이해하는 작업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현일 위원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아니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센데. 뭘 해야 되죠? 다시 할까요, 그럼 제가? 그냥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시즌이다. 주간 방송사도 바뀌었고, 네, 그리고 또 심판의 콜도 크게 바뀌었고, 감독 바뀐 팀도 너무나 많았고, 뭐 챔피언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저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딱 무난한. 네. 징징대다 끝났다 이거. 다시 할까요? 다 갈 수 있나 이거? 다시 하고 싶어. 썸네일 뽑기 좋겠다. 유튜브니까요. 네. 요런 거 뽑아내는 거거든요. 썸네일 끝났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누굽니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겁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부터는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배트맨 구매 한도가 판매전과 일원화가 되었거든요. 기존 회차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트맨 구매는 PC 접속으로만 가능한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탭,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KBL 정규 시즌 마무리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이번 시즌 한 문장을 정리하자면 징징대다 끝난 시즌이다. 네, 정말 근데 오랜만에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과거에 손대범이 했던 얘기 굉장히 반성하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 시즌 마무리할 때면 좀 항상 아쉬워요. 시즌이 그쵸. 뭐 끝나간다는 걸 뜻하니까 맞아요. 경기 수도 줄어들고 네. 하지만 그래도 한 시즌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다음 시즌 시작할 때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BA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썰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